안녕하십니까. 이재호TV 와이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기가 무섭습니다. 오늘은 또 문재인 정권이 어떤 횡포를 부렸는가, 그야말로 정권의 횡포입니다. 며칠 전에 조국의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범은 구속이 안 되고 종범이 구속되는 일을 봤습니까? 그리고 사법부의 한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별로 평가한 일이 없습니다만은 이번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대법원장까지 구속했던 판사입니다. 그런데 조국 동생이 범죄가 소명이 안 됐다고요? 증거인멸이 없다고요?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원에서는 허리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판사가 병을 만들어줍니까? 그러니까 명판사가 조국 동생 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말은 아프다 핑계대고 꾀병하라 이 말이잖아요. 또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갈수록 회괴망측합니다.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유시민 씨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조국 구속건을 두고 이 조국 정경심 이 사건을 두고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꼭 신들린 사람 같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하는 말이 논리에도 안 맞고 이치에도 안 맞고 어거지를 쓰고 그 명쾌하기로 이름난 사람이 조국 정경심 앞에서는 왜 그렇게 오락가락하고 헷갈리는 행보를 하죠? 그 헷갈리는 행보를 하는 유시민 씨도 유시민 씨지만은 KBS는 뭡니까? 국민이 시청료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인데 국영방송이나 다름없는데 유시민 말 한마디에 KBS 기자들을 홀라당 엎었지 않습니까? 모처럼 KBS 보도가 한두 꼭지 제대로 나가는가 했는데 그걸 유시민 씨가 KBS 사장에게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KBS 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경심 취재팀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KBS가 대통령이 말을 해도 옳지 않은 건 들으면 안 되는데 유시민 씨 말 한마디에 이게 뭡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는 KBS가 그러면 KBS의 시청료를 조국 부부에게 받으십시오. 유시민 씨인데만 받으십시오. 이 나라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10월 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1차 집회를 과문에서 했습니다. 얼마가 왔다 이야기가 하기보다가 아마 그날 현장에 와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사직도에서 안국동까지, 과문에서 서울역까지, 서대문에서 종로까지 사람이 꽉 찼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라고 하는 거는 주최 측이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왔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을 해도 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가족 동반으로? 그러면 10월 3일 1차 집회는 처음이니까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시다. 10월 9일 한글날 2차 집회는 또 어땠습니까? 10월 3일 집회나 10월 9일 집회나 사람이 모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차 집회, 2차 집회 다 단상 위에서 행사를 주관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빠지고 하는 것은 제가 제일 잘 알지요.
2차 집회도 1차 집회나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6일 상간에 3일날 하고 6일 만에 9일날 했는데 이게 민심 아닙니까? 민심입니다. 뭐 1, 2만 명 정도 되거나 하면 4, 5만 명 정도 되거나 하면 동원도 할 수 있고 뭐 누가 나가라 그래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100만이 넘어버리면 동원이 불가능합니다. 누구 권유가 불가능합니다. 본인들이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가자. 우리 가족이 나가자. 아이들까지도 나가자. 이렇게 해서 1, 2차 집회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는 1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철야 농설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봉건시대에도 백성들이 궁궐 밖에 모여서 밤을 지새면 임금이 답을 합니다. 왕이 왕정을 고칩니다. 그런데 6월 항쟁을 겪은 87년도 민주화 대항쟁을 겪고 난 다음에 들어선 이 나라 문민정부가 이미 대통령이 7번째나 바뀌어서 들어선 이 정부가 이 하는 짓이 뭡니까? 청와대 앞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벌써 며칠째입니까? 일주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철야 농사를 한 지가.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취임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국민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퇴진을 요구하면 자기가 나서서 설득을 하겠다. 설명을 하겠다. 아니, 설득이든 설명이든 청와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 편은 어떻게 챙깁니까? 서초동에 조국 수호 집회 얼마가 모였던 서울시청이 박원순 시장이 온갖 서비스를 다 한 것 아닙니까? 화장실을 갖다 준다. 그런데 과문의 1, 2차 집회에는 서울시가 우리 투쟁본부에서 그 법에도 있습니다. 다중이 모이면 화장실 설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접수하러 갔는데 서울시는 공문 접수조차 거부했습니다. 공문 접수조차 안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조국과 같이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무려 몇 사람입니까? 대통령은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국무총리 이낙연, 여당 대표 이해찬, 원내대표 이인영, 유시민, 박원순 총 출동해서 지금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10월 3일, 10월 9일 두 차례 집회를 해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끝났습니다. 국민들이 거의 여론조사가 30%가 됐든 40%가 됐든 국민들이 마음속에 문재인 정부는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났습니다. 조국을 끌어안고 가는 바람에 결국은 간당간당하던 문재인 대통령마저 국민들의 마음속에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또 하나 더 시민들의 분노케 한 것은 박원순입니다. 박원순 시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서울시를 자기 편들만 챙깁니까?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일단 자리에 오르면 제일 먼저 반대편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게 통합이고 화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반대편을 더 멀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가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10월 3일, 10월 9일 1, 2차 광화문 집회의 자유시민들의 요구가 뭡니까? 조국은 감옥으로 보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정권을 이렇게 유지하려면 문재인 대통령도 하야하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더 모여야 합니까? 과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까? 지금까지는 범국민투쟁본부에서 철저하게 비폭력, 평화적인 집회, 무저항, 그리고 깨끗하게 있었던 자리를 깨끗하게 지우는 질서 있는 그런 집회를 해야 한다고 틈만 나면 모인 시민들에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 많은 군중이, 몇백만이 넘는 군중이 철저하게 비폭력 평화적인 집회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거는,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는 가히 폭력적 아닙니까? 조국을 지금까지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거의 폭력적인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정경심 수사, 조국 수사를 한다고 자기네들이 임명한 검찰을 자기네들이 나서서 몰아내려고 지금 야단 법석 아닙니까? 유언비어 퍼뜨리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키기 위해서 안달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윤석열을 내치기 위해서 안달하는 겁니다. 이게 나랍니까? 민심은 갈수록 폭발합니다. 비폭력 평화적인 집회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마음을 달랠 수 있을는지도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한두 사람이 지도자가 나와서 선동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지도자가 사람을 끌어모은다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민심의 분노의 폭발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어쩌면 그게 시민 저항권의 발로일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말 하야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권을 운영하려면 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나라를 더 이상 어지럽히지 말고 하루빨리 감옥에 가는 건 맞습니다. 그게 1, 2차 광화문 집회에 드러난 민심이었다. 그리고 1, 2차 집회는 2차 집회는 아주 질서정연한 비폭력 평화적인 집회였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